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역시 진영 간의 대립은 극심하게 보일지 모르는 광장의 분위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권 초반에 이런 상황을 우리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들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치 현안 직설 오늘 순서는 정기남 조선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집권 한 3개월 앞두고 있었을 때 인터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 교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변신이나 이런 것들만이 정권의 살 길이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 그 2, 3개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놓고 평가해 본다면 글쎄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 조언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더 안 좋게 바뀌고 네, 있습니까? 안 좋게 바뀌고 있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정서적 표현입니다만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집권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지지율 20% 후반에서 30% 초반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예.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보느냐. 자,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래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비록 뭐 야당의 정적이고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비교했을 때 0.73%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예. 된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예.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주기 바라고 또 국민 통합을 좀 이뤄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바램과 기대치라는 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취임 6개월의 즈음에 오면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3개월 때만 해도 나는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 변화의 계기를 잡지 않겠냐. 예.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전환에 예. 하나의 그 계기가 있을 거다. 예. 뭐 이런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기대감마저 접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리고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 총칼만 안 들었지. 예.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다라는 예. 게 제 판단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그 마음,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포인트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결국 정치는 뭡니까? 여야로 대표되는 정당과 입법부죠. 네. 그다음에 또 행정부가 있는 거죠. 대통령을 유시로 한 행정부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있죠. 예.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삼권 분립도 얘기하고 예. 뭔가 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권 분립의 원칙 속에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이렇게 맞물려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게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대통령의 권력이 소위 이른바 이런 삼권 분립의 어떤 형식마저 무너뜨리고 또 국민 통합과는 전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예. 그런 뭐 절망감이 저는 가장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뭔가 냉엄한 성적표를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뭐 예를 들면 감사원발 전 정부 털기 의혹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이 감사원의 여론 띄우기를 받아서 검찰은 전 정부 수사에 현재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국회 즉 거대 여당을 상대로 이 새끼라는 발언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 협치의 대상인 입법부를 상대로 우리가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비속어와 욕설을 썼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 극우 뭐 이런 논란까지 이제 불거지면서 야당이 도저히 그 대통령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정권의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살림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뭐 어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또 미연에 방지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대응을 통해서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아니, 이를테면 국정 운영의 최대 목표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그다음에 또 현재 제1야당, 제1당이죠. 국회 제1당,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현재는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이것이 어떻게 국정 운영의 최대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부정부패라든지 또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식이 모든 것이 어떤 그런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청산 또는 현재 야당 권력에 대한 어떤 옥죄이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그 뭐 여러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요. 뭐 우리가 소위 북한 이슈, 예. 대북 이슈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예.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뭐 경제 성장론, 그 다음에 또 뭐 이를테면 대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통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물론 일부 보수 정권 시절에는 뭐 되면 그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뭐 북풍이라든가 이런 공작들도 했었죠. 예.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요, 그 수준을 저는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자, 이제는요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근데 종북 주사파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결국 사실상 야당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니, 야당이라고, 종북 주사파는 야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퀄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손가락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움직이는 이른바 제1야당, 협치 없다. 아니, 그거 너무나 이거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과거에 그런 나쁜 선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선례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 아예 종북 세력 그 자체로 규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어떻게 정치가 움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뭐 어찌 보면은 더더욱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드는 것은, 자, 엊그제 그 민주당의 상임고문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원로들이죠. 예. 뭐 김원기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한 뭐 10여 명에 가까운 상임고문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이를테면 야당 말살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야당 말살. 야당을 아예 싹을 죽여서 정치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예.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를테면 검찰, 경찰, 군인만 앞세우지 않았지 검찰, 경찰,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민간 독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말 어찌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치로부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예. 다시 어찌 보면 5년 전 촛불이라고 하는 예. 그 어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지 말한 법이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단도직 입장으로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제 그런 분석, 뭐 정치 원로들을 포함해서 교수님까지 말씀해 주시는 어떤 지금 현 정부의 실정 내지는 현 시기의 문제점들은
원인들은 저희가 또 따로 짚더라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뭐 교수님께서도 정치에 몸담았던 기간이 굉장히 기신 분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인은 실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치 실종 상태다. 실종을 넘어서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전 상태를 지금 방불케 하고 있다. 누구와의 내전일까요? 그건 뭐 이렇게 소위 이른바 지금 타협할 수 없는 예. 협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게 진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죠. 그것은. 자, 이제는 야당과의 제1당과의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자, 도대체 그럼 저런 신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일시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설사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뭐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을 만들어냈던 주요 어떤 세력이 네. 과거에 어떤 진보 세력이 있고 또 전통적인 민주 세력이 있겠죠. 예. 자, 그 당시에 성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부연합, 예.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주사파 네네. 이런 인식으로부터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 부분은 도려내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예. 설사 이것은 검찰총장적 문제 시각이죠.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예.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제1야당의 존재, 소위 이른바 예. 원내 제1당에 대한 어떤 그 인정 예.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길래 야당을 말살하고 예를 들면 적대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인식의 문제인 것인데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검찰주의자 내지는 검찰 만능주의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른바 검핵관들로부터 듣는 그러니까 검사가 국가를 대개조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추론 하나. 둘째로는 역사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인데 뉴라이트적 극우 마인드, 반공 마인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윤 대통령에게 그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련에 보여줬던 가장 최근의 사태로는 반공, 극우, 검찰주의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정치를 어느 순간 단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절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의 연장선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심각한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사실은 정치권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오랜 시절 정당 정치도 경험했고 또 입법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행정부에서도 일을 해왔는데 한국 그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예. 이렇게 퇴행할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과 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저는 그 내용 중에 큰 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지율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그 욕심, 예. 그런 어떤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단기적 시각으로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려야겠다. 자, 그러려면 보수 지층의 어떤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소위 말해 산토끼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집토끼 우선 잡자. 집토끼라도 잡자. 예. 자, 그러려면 어떤 국정운영에 접근이 필요하겠냐? 예. 그건 이른바 색깔론, 전통적 보수층이 그 좋아할 만한 예, 이슈들, 예. 그다음에 현재 야당에 대한 탄압,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뭐 정북몰이, 네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이코르 좌파 정권, 예. 뭐 이런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서 지지층을 뭐 결집시켜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 자, 그건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분적인 지지층의 결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 평가가 TK, 보수의 본방이라고 하는 TK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지지율이 반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결집할 보수층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하는 게 이른바 중도층일 텐데 중도층은 제가 앞서 어떤 프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도층 지지율 18%에 불과합니다. 전국 운영을 돌파해 나갈 만한 어떤 그 수단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예. 자, 두 번째는 좀 전에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검찰 엘리트주의.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건 검찰 내부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정치 불신입니다. 예. 정치는 협작꾼들의 일이고 음. 정치는 정말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고 서초동이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발톱의 때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때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정부패 은산이고. 예. 자, 이건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예, 예. 이게 검찰주의의 가장 나쁜 행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의자들의. 예, 예. 이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조실장의 사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새로운 내정자가 거론돼서 김남우 검사죠. 네, 김남우 전 차장검사가 기조실장에 내정돼서 이 국정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직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정원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똑같은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검찰주의, 검찰공화국, 검찰만능주의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좋습니다. 그럼 조상준 이분은 어쩌다 그만두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벌어졌던 일을 예, 우리가 사실 쉽게 알기는 어렵죠. 뭔가 이 베일 속에 쌓여 있는 내부 갈등, 예, 암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게 그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건강상의 일신상의 뭐 건강 문제라든지 일신상의 사유 네네.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예, 그런 거라면 충분히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 예,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 국정원을 이른바 장악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그게 이제 조상준 기조실장이 되겠죠. 예산과 인사를 장악하고 국정원을 뭔가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이런 것과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안기부를 중앙정보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예, 국정원까지 되기까지의 예. 변천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국정원 내부 출신들이 요소에 다 박혀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게 국정원의 어떤 암흑사잖아요. 예, 그동안 더 이상 국정원이 유한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정권에 휘둘리다가는 예. 국정원 존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 이건 국민들의 요구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정원 내에 또 다른 어떤 그 내부 인사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예. 저는 표출된 게 아니겠느냐. 예. 오히려 그러면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결국은 이번에 뭐 2급 인사안, 네네. 인사안 자체를 대통령실이 국정원장 몰래 예. 이제 국정원장 패싱하고 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재가를 받으려고 했다든가 예. 또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항의 뜻이겠습니다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기네 직속 상관을 패싱하고 예.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는 뭐 있을 수 없는 정보기관에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런 하극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 예. 자 물론 전제합니다. 예. 구체적인 팩트 관계는 아직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출될 걸로 보여지고 예. 자 근데 그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검찰 출신을 투입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빨라요. 물러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준비됐다는 듯이.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내정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제가 던진 문제의식, 예. 그다음 추론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제 작동하고 있다면 예. 저는 조만간 다시 예. 국정원장과 네. 이를테면 또 그 기조실장 간의 예. 어떤 충돌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말한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시즌 1, 시즌 2가 시즌 2. 곧 기다려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어느 정도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국정에 대한 어떤 실정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 넘어가거나 보도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높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죠. 이제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갈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미 균열이 생겼는데 시즌 2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내부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낮은 지지도는 더
급전직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국정운영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정원 발표인가요? 국정원 발의던데 예. 결국은 뭐 SI 정보, 예. 소위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네네. 그다음에 또 구명조끼에 중국 한자체, 간자체 네. 이거 뭐 모르겠다. 그렇게 없다. 파악 안 했다. 파악한 사실이 없다. 예. 벌써 감사원 결과에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그널일 수 있는데 예. 저는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소위 공무원 사회, 예. 관료 집단 예. 아주 민감한 집단이거든요. 예. 관료 집단은 우리가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써서 이제 관료들을 되게 폄하하기도 합니다만 예. 그만큼 테크노크라트들은 예. 국정운영 장악력이 떨어지면 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냥 그저 예. 일이 터지면 일을 막는 수준에 불과한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 살림이라든가 경제 뭐 예. 온통 뭐 안보 예. 모든 영역에서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고 원래는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을 포함한 여러 이제 부처들을 초반에 장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정리를 잘 해서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게끔 노선을 다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도 권력기관 간의 갈등 혹은 권력기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의문이었고 특히 국정원 내부만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내지는 예전에 국정원 원장들이 기소되고 감옥 가고 풀려나고 이 반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조사한 그대로 일단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 발표를 아까 언급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막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기 얼마든지.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음. 이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미리 파악하고 옷 벗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의 그 내부에 뭐랄까요? 실제로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원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양심 있는 직원들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일하다가 밀려난 그때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월북이라고 분명히 파악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새로운 정권이었다고 다 뒤집는다고? 이거 내가 조사한 건데 내가 보고서 올린 건데 나를 한직으로 몰아넣고 나를 바보 만들어? 라는 반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뭐 반발이라면 명분은 좀 취약하다. 네. 오히려 저는 국가 공무원 그것도 국가의 어떤 군사 안보 또 정보 기관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종사한다라고 하는 그 공무원의 어떤 그 자세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정원을 끌고 가는 동력일 수 있다. 예. 자, 이것은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물론 그 과거에도 국정원의 암흑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있어 왔지만 전직 원장들이 뭐 거의 어김없이 감옥에 가는 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예. 고리를 어찌 보면 지난 한 5년 동안에 끊어내고 있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예. 자,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전직 국정원장 2명을 예. 사실 국정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고발합니다. 했죠. 예. 이런 일들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사실 침 뱉는 거고 먹칠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이 뭐랄까 자양분이 됐을 수는 있다. 예. 근데 저는 그 작은 의미로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 나갔던 어떤 내부 인사들이 예. 뭐 이 인사에 반발해서 예.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그런 국정원 조직의 존폐, 예.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운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예.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국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집단 지성 예. 이것을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예. 뭐 그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라는 예. 게 제 판단입니다. 교수님, 근데 국정원하고 검찰은 사이가 안 좋아요? 좋아요? 원래 사이는 안 좋죠.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정기관은 상호 경쟁적이죠. 늘. 그래요? 그리고 그 권력의 입장에서는 항상 따로 이렇게 운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했죠. 아니 근데 국정원을 이제 보통 국민들은 사정기관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제 정보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기관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인 검찰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그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사정기관의 차이는 있고요. 예. 이미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대북 정보 전담 기관으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 왔죠.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국정원장이 사실 대통령 직보도 했지 않습니까? 독대 보고도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흐름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예, 예. 의식 속에는 예, 예, 예. 뭐 이를테면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을 상대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국정원장이 2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또 검찰총장은 예, 예. 뭐 국정원이란 조직을 그렇게 또 예. 그냥 그 음지에서 일하는 정도로 알지. 예, 실제 예.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검사들이 휘두르라고 검사들이다. 생각하죠. 뭐 이런 어떤 그 경쟁 의식이랄까, 예. 또 사정기관의 어떤 자존심 예.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 사이도 사이는 안 좋잖아요. 예, 예. 사정기관은 예, 예, 예. 뭐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그 권력의 운용 방식 예. 속에서 본다면 사정기관 간에 예. 또는 정보기관과 사정기관 간에 어떤 긴밀한 어떤 그 코어가 이루어지거나 예, 예.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 예. 과거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기관 간의 갈등 내지는 내부의 갈등 아니면 원장과 실장 간의 인사 갈등 이제 여러 가지 결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해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건강상 등 일신상 등도 붙었어요. 이 등을 참 좋아해. 그렇죠. 등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니 저희는 뭐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분석은 아니겠죠. 저렇게 내상을 입었는데 다른 기관에 갖다 놓은들 예.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예. 국정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사실 국정원에 있는 그 많은 국가 공무원들이 소위 국가의 안보라든지 예. 이런 데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외교관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국 정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 지금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좌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위기는 이미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예. 모든 그 재래식 무기라든지 미사일 뭐 무기를 통해서 이것을 거의 시뮬레이션 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예.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어떠냐? 이걸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 예. 예. 한미일 군사 안보라고 하는 협력 체계라는 것 틀 외에 예. 그 어떤 것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음. 외교도 그렇지, 군사 안보 대응 능력도 그렇지. 예. 예.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네. 특히 이제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위성락 전 대사인데요. 예. 예. 그분 입장에서는 또 외교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수 있죠. 왜? 외교는 보이지 않는 총성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재래식 무기 간에 비교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예. 미사일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소위 특히 안보 분야라든가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예. 이 지금 국정 운영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대단히 뭐랄까 좀 절망적인 그런 느낌들을 더 저는 가질 수 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명된 지 4개월도 안 돼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전에 있었던 뭐 이제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국정원의 1급의 국장급들이 27명이나 되는지도 몰랐고요. 너무 그게, 많아요. 그게 국가 기밀 사항이라서 국정원에 관련된 내용은 그거를 이제 언론에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얘기인데 아마 김정은이 좋아했을 거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7명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2급도 아직 인사가 안 돼서 사실상 4개월 동안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됐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러시아에선 핵실험했다고 하죠. 북한은 이제 핵실험 앞두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국정원만 이렇게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이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 외교부도 말씀하셨고 네. 뭐 국정원 발표로는 산업부에서조차 우리가 미리 IRA 통과되기 전에 알려줬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각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서 국가의 현안을 다루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무슨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젠다를 세팅하고 또 각 부처에 돌아가는 어떤 그 업무라든가 현안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떤 그 압축되는 또 이른바 비서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 거의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비서실장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각 그 비서실 단위에서 부처와의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이 정권은 특히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국정 운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천한 예. 소위 검찰 출신들이 주요한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고 예. 또 정치라고 하는 소위 야당이든 여당을 통해서 이 여의도 입법부든 정당이든 그래서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예. 청와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 들어가서 예. 민심을 체크하고 또 뭐 여론 그 어떤 각 부처의 어떤 상황들을 점검하고 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예. 저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현안을 짚어보면 그 내용과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용과 딱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에 야당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소한 언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을 통해서 뭐 좀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라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예. 이를테면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정연설이요. 제가 뭐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아니 대통령을 저렇게 보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음. 아니 텅 빈 국회를 의석을 바라보면서 예. 대통령이 연설하도록 방치한 참모들의 책임 또한 나는 크다. 예. 대통령의 책임은 고사하고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정무수석과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의 역할이 과연 작동했느냐, 예.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려 노력을 했느냐. 예. 저는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쪽 국회라고 지적을 하면서 헌정사에 뭐 유례 없는 일을 만들었다고 대통령마저도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그럼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실제로 야당을 만나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반쪽 국회라는 토대가 그 어떤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반성을 저는 이 참모들이 하고 있는가. 전혀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저건 야당의 문제인 것이고 네.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민주당인 것이고 예. 뭐 이런 시각에 있기 때문에 예. 참모들을 질책할 이유도 없고 참모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예. 이것은 야당이 소위 이른바 어거지를 피우는 것이고 예. 오히려 국민을 어떤 국민적 어떤 그 질타를 야당이 받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정무적 참모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예. 가장 그 정무적 그 참모 기능의 집단이 저는 정당이라고 보는 여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당은 뭡니까? 상대 파트너가 야당인 거예요. 예. 그러면 야당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속된 말로 토라질 수도 있고 예. 또 비판적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걸 설득하고 타협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그 파트너인 상대 카운터 파트인 여당의 역할인 겁니다. 예. 근데 여당은 한술 더 떠요.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어요. 예. 이러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기능을 못해. 예. 참모들도 역할할 수 없어. 예. 자,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좀 나서줘야 되는데 예. 여당도 오히려 부추기는 데만 급급해. 예. 그건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예. 청와대 거수기, 박수부대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 그 이상으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예. 저는 과거에 이런 아주 오래된 그 일화를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군부 소위 그 군사 정권 예. 때이긴 합니다만 예. 그 민정당 시절입니다. 예. 전두환 정권 때인데 이 당의 국장들이요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을 조인트를 깠어요. 왜? 어떤 의미냐면요. 야, 이게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예. 그럼 당이 예. 청와대를 만든 거야. 예. 우리 정권을 만든 예. 주역이야. 예. 무슨 얘기냐면 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당이 갖는 자긍심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당 관계라고 하고 당청 관계라고 당청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결국 이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기능적
다니고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어떤 당의 역사성, 그 정권의 어떤 역사성과 근원을 찾으면 결국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저는 뭐 군사정권 시절의 그 모습이 바람직했다가 아니라 예, 그만큼 당이 갖는 위상, 예, 역할 예,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방기하고 있고 그렇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예. 그냥 추종 세력에 불과한 예. 이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뭐 홍위병 이런 표현도 뭐 그렇습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리 이제 차기의 이제 총선 공천의 가장 큰 어떤 배경이 될지 모르는 윤심을 감안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지도부들이라든지 뭐 중진이라든지 아무튼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대통령실에 나온 메시지를 아무리 보호를 하고 싶고 비호를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어차피 표를 못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저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 시절이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뭐 야당으로 따지면 네, 김대중 총재가 공천만 하면 다 당선되고 예, 뭐 또 저쪽 박근혜 시절로 얘기하면 박근혜 전 총재가 공천만 하면 당선되고 이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예, 예, 이미 물론 아직도 그런 잔재, 예, 텃밭에서 그런 잔재들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제는 결국은 정치가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예. 유권자들의 의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나 오히려 정부 운영, 예, 국정 운영은 예, 퇴행하고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미스매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행정부 수반 우리 저기 대통령실의 정치도 이제 실종이 돼 있고 그 실정을 조언해줘야 하는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의 정치도 실종돼 있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갖 매체에 나와서 이거 그대로 쳐보시면 다 나와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야당에서. 그렇죠. 그대로 돌려드리면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 정부 탓, 야당 탓해서 예산안을 받아주지 않았네. 아니면 우리가 시행령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게 국민들 귀에 핑계로밖에 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 예산 정국이 이제 도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뭐 그때는 또 민주당 탓만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그냥 정부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산 심사를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면 되겠지. 준예산 편성해서 뭐 비상 플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냐고요. 예, 예. 그게 불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다시 정치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 대통령은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예. 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지독한 검찰주의자, 예, 예. 검찰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네. 결국 보여주는 게 예. 독선, 음. 오만 예.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가긴 할 건데 당연히 그래서 연결돼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 정국을 가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 재판에 넘기거나 아무튼 뭐 소환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 넣을 각오를 서초동과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는 이미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근데 속도전을 하려면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오히려 그게 예산 정국과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어느 시점으로 봤냐면요. 예. 뭐 원래 오래전부터 그것을 나름대로 이너서클에서는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 대통령이 이 소위 이른바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 협치 없다. 예. 저는 이 말이 가장 그 시그널했던 걸로 느껴져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 종북 주사파는요. 결국 제가 받아들인 인식은 예.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사인이 내려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인이 제시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 이거 나도 던져놔.
당장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예. 이 두 가지 축으로 몰아붙일 거예요. 자, 결국엔 그러면 수사권으로 물어붙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뭐 오늘 아침에 조응천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예. 오히려 다 내년 총선까지 생각한다면 길게 본다. 내년 총선 저는 길게 볼 가능성이 있다. 어... 자, 그러면 자 당장 지금 저는 임박해 있다고 보는데 예. 김용 부원장 묵비권 행사하고 있죠. 예. 진술 거부하고 있죠. 예. 자,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 예. 또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정진상 예. 뭐 때면 뭐 체포영장 예. 또는 예. 뭐 압수영장 예. 예. 뭐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 예. 뭐 유동규 또 새로운 진술 추가. 예. 자, 모든 것은 다 범죄자의 진술에 불과해요. 지금 예. 현재는. 예. 그러나 이미 대장동 수사가 대장동 소위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예. 대선 자금 수사만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서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뭐 여러 수치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이재명 대표 소환, 예. 소환 요구, 예. 출석 요구, 예. 거부. 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예. 꽃놀이패다. 어... 그러면 그럴수록 음. 야당은 국민 여론과 유리될 것이다. 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정당 뭐 이런 이미지가 강화될 거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나 대단히 저차원적인 생각이고 예.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예. 저는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일단 총선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1차적인 총선은 이미 총선 전에 무너지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이. 그렇죠. 예. 저는 장악력이 떨어지고 네. 소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예. 예.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된다면 예. 예. 자, 그러나 총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동력, 구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예. 예. 모든 작업들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총선 투입설이라는 것도 다 예. 그런 맥락에서 네. 포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제 계획을 총선까지를 보고 이제 수사권을 통해서 야당을 올가맬 수 있는 전략의 하나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정원으로 시작한 어떤 권력기관의 균열이 이제 외부로 어떤 정부의 불리한 정보들이 많이 새어 나온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분위기의 전환을 계획을 해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마음대로 윤석열 정부의 마음대로 어떤 지지율을 반등시키거나 하는 식의 어떤 낮은 차원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전략이 통하진 않을 것이다. 서로가 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변수는 있는 거죠. 왜? 모든 걸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어느 한쪽을 아주 나쁜 쪽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자, 그러나 과연 그 정부 여당의 의도 또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이랄까요? 예, 또는 예. 민주당은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네, 그건 네.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국민들은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보이는 거예요. 자, 아니 저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를테면 과거 성남시장 시절 또는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의혹,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된 건데 예. 이걸 왜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일 수 있는데 이 제1야당이 당 차원에서 껴안아야 되느냐?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당의 어떤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위협받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들이 일부 소수지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시선 또한 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가느냐. 예.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치자고요.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루 혐의랄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시사되는 예.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또 진술이 있고 뭐 법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뭐 제시된다면 예.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교수님.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저도 얘기.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선 뭐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 뭐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냐, 이재명 개인에게 어떤 선택이 있겠는가, 또 이재명 다음에 실제로 민주당을 이끌 플랜은 있는가, 대체안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뭐가 있어야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이런 대치 정부 하에서 그런 결정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 차원에서도요. 물러나면 끝이다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어떤 보관을 주시겠습니까? 자, 보관은 뭐 없다. 그러나 네. 이 얘기는 할 수 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저는 지금 시점은 그 어떤 보관을 얘기하는 게 타이밍이 아니다. 예. 보관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 곧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예. 두 가지 이 칼날로 막 어마어마한 기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은요. 우선 이 상황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소위 일치 단계를 통해서 예. 이 상황을 막아내면서 예. 검찰 수사에 아주 의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는 야당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예. 정치 보복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어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 예. 뭐 촛불 얘기했지만 저는 좀 성급한 표현이고 예. 원내 병행투쟁밖에 없어요. 원내 병행투쟁.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투쟁과 원내 투쟁, 소위 이른바 국민 시민사회와 결합한 장애투쟁, 그다음에 원내 169석을 이용한 예. 활용한 원내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예. 원내 병행투쟁을 통해서 최대한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도 예. 검찰 수사의 칼날은 예. 하나씩 조여오겠죠. 조여오겠죠. 예. 그 상황의 수위, 그 상황의 심각성을 네. 우리가 깨닫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 그게 예를 들어서 우선 이재명 대표만 국한시켜서 얘기해 본다면 예. 지금 뭐 다른 요인이 없잖아요. 뭐 정진상, 뭐 예를 들면 김용 예. 이런 사람들은 측근의 문제잖아요. 예. 대선 자금으로 뭐 구속되거나 한 대통령 후보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이건 대선 자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단체장 시절에 만약에 그런 그 부정부패라면 예. 이건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법 리스크가 아주 극적으로 현실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 소위 나는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예. 대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예.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한테 예. 호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 보관을 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 아무튼 최악의 상황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야의 당 대표를 다 이렇게 몰아내기 하는 정권은 또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정사 유례 없는.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실제 야당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이미 몰아냈고요. 참 어떤 측면에서 대단하다. 이런 부분에서요. 예. 늘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예요. 예.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프레지던트로 번역합니다. 예. 근데 뭐 정치학이 됐든 또는 그 영어에서 보면 프레지던시, 대통령직. 이거 뭐 대통령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예.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말로 예. 그 대통령직에 예.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예. 없거나 예. 아주 박약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예. 엄중함이 없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이 정권 또는 이 정권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행인 것 같다.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예. 또 박약하기 때문에 예. 정치를 불신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국민 통합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역할, 예. 이걸 망각하고 예.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늘이 내린 사람 정도로만 아는 그런 수준으로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수 없다. 예. 나는 거기서 불행이 싹 텄다고 봐요. 예.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진심 어린 조언 정기남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귀 기울여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 여당에서 들어주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정기남 교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앤장 30여 명의 변호사는 청담동에 바를 갔을까요? 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나 사실이라면 예. 국정문란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이고 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안 정도라고 본다. 예. 자, 그래서 야당 차원에서 무슨 한동훈 장관 TF를 구성하고 예. 이런 것들은 김의겸 대변인의 어떤 발언을 엄호하는 수준 정도로 보여지는데 예. 실체 규명은 하되 예. 오히려 어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예. 이것을 어떤 정치 공세의 한 그 고리로 예. 끌고 가는 것은 야당에게 결코 예. 유리한 소재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예.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PD가 너무 흥미진진하다고 그 질문을 꼭 해달라고 지금 이제 사인을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이라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불러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비용은 누가 댔는가? 이제 이런 차원들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움직이면 반경 1km 이내 통신 보안이 걸려 있다고 그럼요.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추적이 될 가능성을 아예 추적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런 어떤 당당한 태도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이란 단서를 저희는 다뤘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뜨겁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 직설 조선대 정기남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